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5 박래호입니다. 민식이법 만들어진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법은요, 지난 9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었죠.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요, 2개 법안으로 구성돼서 개정과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2개 법안은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제12조의 개정이고, 또 하나는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항의 신설입니다.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은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가지고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고, 특정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강화시킨 것입니다. 이 2법이 개정된 배경을 보게 되면요,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모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후 6시경입니다. 9살 된 김민식 군이 동생과 같이 길을 건너가는 순간 40대 운전자가 운행하는 승합차와 충돌해서 김민식 군이 애석하게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고의 당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어린아이가 걷다가 이와 같은 RV 자동차에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가 사회 이슈화가 되면서 법이 개정되고 신설되어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이 신설되면서 어린이 보호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숨지게 되면 그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만약에 다치게 한 경우에는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어린이 피해를 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작년도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한 어린이가 26명이나 되었고요. 스쿨존에서 자동차와의 충돌사고를 당한 어린아이가 435명이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국에 17,000여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약 4.7%, 그러니까 800군데도 안 되는 곳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그만큼 안전의식이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도로에 시설 등의 안전장치 설치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보행자는 안전보행과 또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3박자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제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중앙정부에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과 단속 장비도 많이 설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으로 더욱 보호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해보기는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안전설비로서는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그리고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고요. 또 전멸 신호등을 비롯해서 방호 울타리 설치와 과속 방지턱 설치, 그리고 과속 방지 무인 카메라와 폐쇄회로 등은 CCTV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요즘 여론과 네티즌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것은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숨지게 되면 그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이죠. 벌금형도 없이 무조건 3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조심을 하겠지만 순간의 실수라든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운전자에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가 나면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는 것은 무리한 과잉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문제 제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번 법은 운전자로서 운전자가 특가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엄청 강한 규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가법의 처벌이 무척 센 것인데 교통사고로 처벌받게 되는 특가법을 오게 되면 사고 후 뺑소니 운전자가 있고 음주운전자가 있고 이번에 스쿨존 사고 운전자가 특가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가법 제5조 3 뺑소니 운전자에 의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요 5년 이상의 징역형, 또한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만약의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민식이법의 어린이 보호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숨지게 된다고 한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어린이가 부상한 경우에는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 중에 실수한 업무상 과실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음주하고 운전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이고 술을 먹었으면 운전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냈으니 엄한 처벌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또한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고 한다면 운전자의 단순한 실수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역시 엄한 처벌의 자체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충돌 사고는 보행자의 잘못도 있을 텐데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어린이가 사망 시에는 벌금형도 없이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그동안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부가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게 되면 문제 제기에 충분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번 민식군의 사고를 분석해 보도록 한번 해보죠. 민식이를 교통사고로 잃게 되어서 슬프고 안타깝고 또한 이로 인한 우리가 받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은 충분히 헤아려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교통사고라는 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사고의 현장 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저쪽의 앞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 이 앞을 어린아이가 걸어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신호등도 없는 교차로입니다. 인도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되어야 되는 안전 펜스라고 하는 방호 울트라도 없는 곳입니다.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입니다. 제한속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시속 30km로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요, 사고 차량은 RV 자동차로서 사고 당시 그 주행 속도는 23.6km 정도, 규정속도 이내로 운행을 했습니다. 사고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서 횡단보도를 막 벗어나려는 순간 좌측의 차량이 좌회전하려고 멈칫하고 있어서 사고 당시에 사고 운전자의 좌측은 순간적으로 사각지대가 됐습니다. 이때에 좌측에서 어린이 2명이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사고 차량 앞에서 사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사고 운전자 잘못 많이 크지요.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비록 제한속도는 넘지 않았다 했지만 또한 충돌 직전에는 좌측의 자동차가 좌회전하려고 정차한 상태이기에
좌측이 사각 상태였다고 하지만 교차로 진입 시에는요, 교차로 지나서 좌측에 어린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아야 되는 전방 주시와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좀 더 속도를 줄이고 충돌하는 순간 급제동을 예민하게 했다고 한다면 뭐 사고 자체는 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고는 나지 않았을 걸로 보기도 합니다. 사고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분석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하간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기에 언제 어린아이가 도로에 튀어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예상을 해야 되겠고, 좌우를 살피면서 좀 더 천천히 운행하는 주의를 하고 전방의 도로 상황 등에 더 주시해야 되는 안전과 전방 주시 의무가 더욱 절실한 곳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 어린이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또 바로 앞에 자동차가 좌회전하려고 멈추다는 차량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 자동차가 가고 난 뒤에 가야만이 옳은 거겠죠. 또 좌우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정차 상태의 차량 뒤로 급하게 뛰다시피 하는 도로 횡단에 과실이 없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역시 보행자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갑자기 뛰어들지 말고 좌우를 살핀 후에 건너가야 한다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도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잘 해줘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한 과실도 여기에는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건 사고 후 처리는요, 사고 차량 운전자는 피해 보상이라고 하는 민사적 처리라든가 보험 처리,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운전면허 벌점 90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사고는 민식이법이 제정되기 전 사고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부터 이러한 사고가 이런 곳에서 발생하게 되면 민식이법에 의해서 사고 운전자는 벌금형도 없는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는데 사고 운전자에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하는 처벌이 과잉처벌이라는 문제로 제기되는 것, 조금 일리 있다고 생각도 드시지 않으신가요? 이 교통사고는 운전자만 규정을 잘 준수하고 지키고 조심한다고 100% 막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건 사고는 운전자로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없지도 않는 사고인데 피해 어린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하고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잘못에 대한 책임 문제는 간과를 해버리고 운전자에게만 처벌 강화를 위주로 한 법 개정은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고가 나면 큰 처벌이 있다라고 하는 식의 법률이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 기대는 결코 무리인 것입니다. 하여간 민식이법은 정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에 의해서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사망케 한 경우에는 벌금형은 없습니다. 3년 이상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부상하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횡단보도 등 12개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12대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어느 경우의 사고에도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한다는 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모든 법이 여기에서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민식이가 사고를 당한 현장을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한번 명쾌하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식이는 좌우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혼잡한 교통 상황으로 인해 좌회전 대기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정차 차량들 사이에서 팍 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사고 자체는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보시죠. 민식이법 적용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입니다. 그리고 규정속도 30km 자체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가 바로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민식이법이 시속 30km를 초과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군요. 그것은 도로교통법 제12조를 말씀하십니다. 12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규정속도를 30km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당연히 30km를 지키지 않는 규정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어린아이가 사망을 하거나 다치게 하면 당연히 이 민식이법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전운전 의무 소홀히 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록 30km 이하의 속도로 다녔다 하더라도 안전운전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규정속도 30km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법령에서 보게 되면 어느 도로에서든지 간에 규정속도를 초과한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사람이 사망한 경우,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km 그 시속 속도를 초과한 경우에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현재의 형법에 의해서 교통사고 처리 등록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그렇게 상당히 부족한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식이법은 결과적으로 어린이 보호지역에서 어느 경우에도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운전자의 과실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운전자의 과실이 단 1%만 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가 사망하게 되면 징역형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과잉 처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면서 녹색 신호에 서행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무단횡단하려고 튀어나와서 자동차에 충돌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운전자로서는 과속이나 횡단보도 사고도 아니고요. 중앙선 침범 사고도 아니지만 안전운전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하는 것에 과실이 있게 되면 이 작은 과실 하나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민식이법입니다. 교통사고는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법이 강화되었다고 물리적인 사고가 예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욱 조심하는 운전자, 보행자만이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에게는 교통안전교육을 학교와 가정에서 체계적으로 시켜야 할 것이고 어른들은 어린이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서 어린이들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속하지 않는 운전, 모범적인 운전으로 오늘도 행복함을 이어가시기 바라면서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 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 여러분 만나 뵙기로 하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